코로나19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미뤄지는 등 학사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름 성경학교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교회 측으로부터 리더 훈련의 명목으로 인분 먹기 등 가혹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빛과 진리 교회 성도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탈북민들의 진솔한 신앙 간증을 담아낸 구티비 프로그램 오자유여가 세 번째 시즌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미뤄지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교회 학교에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 여름 성경학교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교회가 수련회 일정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교회에서는 성경학교나 수련회와 같은 행사를 준비합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집니다. 여름 사역이 교회 학교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학사 일정이 대폭 변경 축소되고 교회의 재정까지 어려워지면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전국 천여 교회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4%가 여름 사역 진행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44% 교회에서는 수련회 일정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 주력하는 교회에서는 여느 때보다 더욱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모이기를 어려웠던 그 지난날의 그 코로나 사태를 이후에 오히려 모이기를 더 힘쓸 수 있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누고 베푸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에 오감성경 사역연구원과 펜머스 문화선교회 등 교계 단체에서는 여름 행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자료를 함께 제공해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 최일모 본부장은 교회에서 하루 혹은 몇 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압축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가 코로나19 사태로 교사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은 물론 교회 출석마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번 여름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게 시급하다. 주일날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막 찬양하고 교회에서 놀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구별된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을 이제 몇 달 동안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라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하고 또 메시지적으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코로나19로 다음 세대 신앙이 위기를 맞은 이때에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회복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리더 훈련을 명목 삼아 인분 먹기 등의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빛과 진리교회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이뤄진 가혹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천막 뒤에서 진행됐습니다. 24명의 제보자들은 그간 빛과 진리교회에서 당한 여러 피해를 알림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김명진 목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면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평소 리더십 훈련이라며 성도들에게 매맞기와 인분 먹기, 밀폐된 공간에서 갇혀있기 등의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결산 보고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고 교회가 농업법인 회사를 차리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재정 악행을 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빛과 진리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 법정에 서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실을 밝히고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의 진솔한 신앙 간증을 담아낸 프로그램 오자유여가 세 번째 시즌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옵니다. 오자유여는 구티비가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북한 교회의 실체와 탈북민들의 감동 사연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시즌에서 더 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로희 기자입니다.
구티비 자체 제작 프로그램 오 자유여가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2016년 10월 처음 방영된 오 자유여는 탈북민들이 자유를 향한 여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토크쇼입니다. 시즌3는 탈북민들이 직접 북한의 최근 소식을 전하는 북한은 지금을 비롯한 신설 코너와 새로운 출연진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정 패널로 합류한 방송인 박슬기 씨는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활기를 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게 살짝 프로그램 성격 자체가 어쨌든 또 이게 하나 되는 거잖아요. 남과 북이 또 하나 되는 그 시발점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취지도 좋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하게 됐고, 새로운 시즌이니만큼 좀 더 밝은 그런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북한의 문화와 생활은 물론 최근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19 속 북한의 상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또한 탈북민들은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을 진솔하게 전합니다. 구티비 이렇게 프로그램에 촬영하면서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순실이가 믿는, 이 순실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주 예수님, 그분들을 믿어라 이거예요. 나는 왜 그냐?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이 방송을 하면서 또 입으로는 또 예수를 증거하고 이런 가운데 제가 일상생활이 늘 주와 함께하는 그런 걸로 바뀌고, 오자유여가 온 세상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북한 복음화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즌2에 이어 MC를 맡은 윤영미 아나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자유여를 보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도 감동적인 얘기, 재밌는 이야기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꼭 함께해 주시고, 전 특히 좀 믿지 않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들의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새 복음, 새 신앙을 좀 얻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자유여 화이팅입니다. 오자유여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10분에 구티비에서 방영됩니다. 본방송을 놓쳤다면 토요일 오후 5시 30분과 월요일 오후 3시 40분에 재방송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사태 기간을 한 달 가까이 연장한 가운데 일본 열도에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의 방역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사회적 부담감이 커진 데 따른 건데요. 자세한 소식 박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당국의 방역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 긴급 사태 기간을 한 달 가까이 연장했습니다. 이에 일본 열도에서는 사회적 부담감만 커졌다며 출구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확대될 뿐 아니라 외출 자제 요청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일상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은 자영업자로부터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세간에서는 자숙에 대한 피로가 확산하고 있다며 사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중국에서 소비 형태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비에 적극적이었던 중국인들이 지난 2월부터 소비를 꺼리고 저축을 늘리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가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돈을 쓰는데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설문조사에서는 예금자의 53%가 저축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란 핵합의에 따라 올해 10월 종료되는 이란 무기금수 제재로 인해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련 제재를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 2010년 제재한 이란 무기 수출입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6개월 뒤 재래식 무기를 살 수 있도록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이란 대사는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를 연장하라는 미 관리들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미국이 이제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은 농담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가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임시정부 체제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을 대선 일자로 잡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선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겁니다. 잔인의 야네스 임시 대통령은 섣부른 대선 일정은 국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하루 6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면 수많은 감염과 사망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이는 대통령직에 더 오래 있으려고 대선을 미루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새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유인 우주정류장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창정오비 운반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일 남부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센터에서 창정오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로 인해 창정오비는 중국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우주정거장으로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궁극적으로 달까지 우주인을 보내는 데 사용될 전망입니다. 신화통신은 지난 3월과 4월 운반 로켓 발사에 실패했던 중국이 이번 성공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대응 체계의 핵심 수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권고 수준인 생활 방역 수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칙 가운데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아프면 3일에서 4일간 일터에 가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원자재 펀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 급락으로 원유 관련 펀드 수익률은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 가격이 치솟으며 금 관련 펀드 수익률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소연 대신증권연구원은 금 가격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빠르게 대규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며 원유와 관련해선 산유국들의 감산 등으로 원유 공급이 줄고 있는 데다 수요 역시 급감하면서 원유에 대한 투자는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사태로 급여 손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7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8%는 코로나19 이후 급여 변동 사유가 발생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유는 무급휴가가 16.3%로 가장 많았으며 급여 삭감과 반납이 12.5%, 권고사직 4% 등의 순이었습니다. 무급휴가 해당자의 평균 무급휴가 기간은 28일로 집계됐으며 급여 삭감 대상자의 평균 삭감 비율은 24.9%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을 시작하면서 각 부처의 재량 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 운영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입 여건이 악화하는 반면 위기 극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에 전국 격전지에 묻혀있는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에 지하 탐지 로봇이 투입됩니다. 국방부는 6일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4대 전략과 10대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스마트 국방 혁신과 접목해 추진하는 이 과제 중에는 자율 이동형 지하 탐지 로봇 개발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주요 격전지 등의 야산에서 스스로 이동하면서 땅속에 있는 유해와 같은 물체를 찾는 로봇을 개발해 발굴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유튜브에서 열리는 온라인 가상 졸업식 행사에서 버럭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축사 연사로 나섭니다. 방탄소년단은 유튜브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6일 개최하는 가상 졸업식 디어 클래스 오브 2020에 참여합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올해 오프라인 졸업식을 열지 못한 전 세계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 가족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K-팝 아티스트로는 유일하게 방탄소년단이 참석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6일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에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교회가 국민과 함께 코로나 조기 진정을 위해 협조해준 결과 생활방역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문수석 목사는 박 시장이 신천지교 혹은 신천지 집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등 신천지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세계선교 기도 제목을 내고 아시아 각국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돼 구원받는 이들의 수가 늘어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가 펴낸 국제선교학술지 IBMR 최신호에 따르면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은 3억 7,389만 명입니다. 아시아 기독교인의 연 증가율은 1.53%로 수는 매년 572만 명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 총동문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100명에게 생필품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키트엔 쌀 20kg짜리 한 포, 김, 참치, 스팸 세트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담았습니다. 지난달 27일 1차로 22명에게 전달됐고 2차분은 다음 달 중 물품을 확보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강동희 총동문회 회장은 사택에 쌀이 떨어질 정도로 어려운 목회자도 있었다며 앞으로 동문과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생필품 키트 후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7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6월 2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서울 서대문구 필름포럼에서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이음입니다. 주최 측은 올해 영화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막식 초청 인원을 줄이고 발열 확인과 소독, 좌석 간 거리 두기 등을 실시해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3년 시작된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기독교적 이념과 사랑의 가치를 영화로 풀어낸 작품들을 소개하는 영화 축제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로 초중고등학교의 여름 방학이 짧아지면서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